네, 지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예, 잠을 자려고 하다가 굉장히 믿기 어려운 해프닝이 있었죠. 그 해프닝이 완전히 해프닝으로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이 또 술을 드시다가 홧김에 한번 내지르신 건지 믿을 수 없는 또 계엄 선언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 선언이 몇 시간 만에 국회에 아주 일사불란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습니다. 190명이 모여서 제적의원 190명이 이제 가결을 해가지고 법률상으로는 그 계엄 해제를 이제 요구하는 그 의결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계엄 선언은 즉시 무효인 거죠. 법률상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릴게요. 냉전 시대 때 1953년의 일입니다. 이 냉전에 아주 수와 같은 통치를 하던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을 한 다음에 그 직후에 동독에, 지금은 독일이 하나로 통일했지만 동독의 노동자들이 이 스탈린 사망 직후에 아주 대대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반정부 시위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 동독 정부가 당시 공산정부였죠. 독재 공산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형태의 그 코멘트를 성명을 내놓습니다. 그 시위에 대해서 우리 동독 정부는 국민들에게 실망했다. 국민이 정부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실망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정부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그 요구,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신랄하니까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명을 내놓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브레이트라고 하는 동독의 극작가죠. 시인이면서 아주 유명한 브레이트가 쓴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6월 17일 국민의 봉기가 일어난 뒤에 작가연맹의 서기장은 이제 정부 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탈린 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전단을 나누어 주도록 했다. 그 전단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 하면 우리 동독의 국민들이 어리석게도 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이들을 2배 노동을 시키게 해서야만 그 신뢰를 국민들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브레이트가 쓴 시가. 국민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오히려 신뢰를 잃었으니까 2배 노동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트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가 국민을 해산해버리고 다른 국민을 선출하는 것이 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형태의 시를 썼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죠. 오늘 밤에 있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미 위법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고 거기에서 그 국민들의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그 불신임 요구가 좀 많다가 보니까 위기를 느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봐도 되겠죠,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떻게 보면 내란에 준하는 그런 범죄적 어떤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를 지금 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단 몇 시간 만에 다시 지금 국회 의결에 해가지고 일단 효력 중지가 된 상태인데 이와 같은 시도는 이게 공교롭게도 가장 최근에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영화가 서울의 봄, 1980년에 있었던 그 서울의 봄 이후에 그 계엄령과 관련된 그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가 나오고 또 올해는 또 한국에서 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문학상 작품 받은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80년도 그 5월에 있었던 그 계엄 사태, 그리고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저항, 그것을 또 진압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5.18 항쟁이죠. 그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소년이 온다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노벨상 받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를 연상시키는 사건이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이제는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씨죠. 윤석열 씨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80년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계엄의 사태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맥락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일단 그 당시에 80년대에 그런 형태의 계엄이 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군사적인 그 폭력의 힘도 있었지만 그 사회적인 조건 자체가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일단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그 냉전적인 어떤 그런 체제 속에서 30년 정도를 그렇게 지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 냉전적 체제 질서 속에서.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굉장히 엄혹한 사회적 억압,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으로 많은 정보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누른 시간들이 오래되면서 그 인간 의식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억눌리고 또 정보도 부족한 상태 속에서 사람의 인식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의 어떤 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의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억눌려 있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구성 자체가 그 당시에 그 80년대에 그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런 계엄 사태가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의 그 평균적 인식 수준으로 이 인구 구성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세대가 그런 형태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체제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서울의 봄 같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그 12.12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제일 먼저 그 쿠데타를 딱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이 했었던 조치가 뭐냐 하면은 그 전두환 씨가 그때 보안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이 그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죠. 지금은 이 미디어적 상황 자체가 아주 다변화돼 있고 모두가 그 개인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밤에 이런 사태를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의 언론사들만 장악을 하면, 이 계엄사가 지금 보니까 뭐 지금 육군 참모총장인가 육군 대장인가 그분이 지금 계엄사령관이 딱 되어가지고 뭐 언론 출판 같은 것들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포고 명령 1호를 내리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몇 개의 언론사를 통제한다고 해가지고 이 언론이 통제되고 정보가 통제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어디 한강대교를 막는다든가 뭐 어디 요지들을 탱크나 장갑으로 막는다든가 이렇게 실제적인 물리적 이동을 통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보의 통제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면 이런 식의 그 군사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당성도 없는. 미디어적 상황 자체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그 당시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게 굉장히 글로벌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80개가 넘는 나라의 원조를 하는 국가,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그 당시만 해도 겨우 어떻게 벗어날 딱 말랑했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지금 80개가 넘는 나라에 지금 한국이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런 정도의 글로벌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OECD 가입 국가에서 이런 형태의 군사적인 반란, 군사적인 쿠데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군사 통치가 군사적인 방식으로 기습적인 불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가 되고 군인이 통치를 하는, 군대가 통치를 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이 글로벌적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용납을 하질 않아요. OECD 국가 중에 그런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민 자체가 그런 정도의 지금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는 후퇴를 못하냐 하면은, 군인이 우리를 통치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서 군인이 그걸 통찰한다? 말을 못하게 하고 입을 막게 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개인의 어떤 그런 활동 공간 같은 것들 이동을 제한시키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 자체가 지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지금 이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제가 보면 지금 굉장히 아주 유법적인 처벌의 대상이고 바로 체포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저는 사실 보이는데, 이분이 지금 그 계엄령 선포하는 거를 보면은 계속 반국가 세력을 수십 번씩 언급을 하면서 종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념적인 방식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뭐 자기에게 비판하는 어떤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세력이나 진영이나 야당이나 야당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계엄 선포한 다음에 그냥 환율 자체가 바로 그냥 막 흔들리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저도 뭐 메시지 같은 것들을 막 친구들한테 봤는데 내일 주식이 걱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내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내 삶 자체가 이런 어떤 정치적 불안정성에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게 몰락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불안정성이 생겨버리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용납을 하지는 못해요. 게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안정을 좀 찾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가 또 국가의 선거를 통해가 선거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삶을 이렇게 케어하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삶을 느닷없는 불확실성에 극단적인 불안정성에 이렇게 몰아넣는 이런 거는 진영을 떠나서 한국의 어떤 사람들도 지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이 지금 지지율이 20%도 지금 될락말락한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의 어떤 명령을 받고서 느닷없이 군인들도 이동을 했지만 그 군인들 내부에서도 세대적이건 무슨 뭐 지역이건 어떤 성별이건 간에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8명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금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군인들 안에서도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5.18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형태의 굉장히 일사불란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폭력으로 어떻게 제압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엄청난 그 망상인 거죠. 이분이 지금 그 계엄 선포하면서 하는 그 국민 담화를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태, 이 계엄 자체가 전혀 성립 요건이 지금 되지가 않는 거야. 되지가 않다가 보니까 왜냐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 헌법적 질서 자체가 완전히 정지될 정도로 그런 비정상적 상황에서 비상 상태에서 그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종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 그걸 계속 언급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일시에 색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계엄 명령 중에서 보니까 또 희한한 게 또 의사들을 떠나간 의사들도 뭐 몇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처벌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엄포를 놓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런 형태의 망상적인 리더십이 지금 21세기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신세계가 정말 이건 뭐 제가 정신분석 비평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망상적 상황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있다고 보여져요. 빠른 시간 내에 이분은 지금 내려와야 되고 이 지금 오늘 있었던 이런 그지없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언론조차도 황당해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식의 당황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봤는데 빨리 이분은 내려오게 해야겠다. 단 하루라도 지금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일도 많고 오늘의 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함께 여기 동조에 있었던 또 그런 사람들도 지금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어떤 모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민들이 지금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국력의 상황이나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 이런 수준에서 이런 계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걸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를 정말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죠.